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완화학과 있는 안창호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말기 환자분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성모병원 가정학과 김철민 교수입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진료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성모병원 완화의학과의 박재영입니다. 호스피스에서 근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일점이시네요? 네, 막내입니다. 저희 처음 들었는데 여기가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네.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우리 서울성모병원이 리모델링 할 때 요 병동 전체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마련해 주셨거든요. 이 병동의 의미는 요 병동의 끝자락 병실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고, 김수환 추기경님을 따라서 이제 옹기뜨락이라고 여기 말기암 환자들과 가족들의 휴식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이름이 김수환 추기경님 호를 딴 이름입니다. 저는 옹기가 있어서 옹기뜨락인 줄 알았는데. 예, 김수환 추기경님과 이제 옹기와는 또 그 성장 과정에서 많은 인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큰 의미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처음 선생님도 알았습니다. 처음 하셨죠?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희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나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했고 지금 상황들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을 때 얼마나 사실지, 다시 말해 여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혹시 여명 예측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비결이나 진단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사실 저는 워낙 초보라서요. 이제 임종기, 특히 이제 임종이 임박한 어떤 시점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어렵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환자분의 당연한 의학적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워낙 경과가 빠른 경우도 있고 또 변화무쌍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성에 대해서 설명 꼭 드리는 편입니다. 교수님. 아무래도 저희 과장님이 비결을 많이 알고 계실 네. 것 같은데요. 여명 예측을 할 때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기능 저하 속도는 일정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능 저하 속도가 저번 달과 이번 달에 차이가 있으면 그런 분들의 기대 여명은 수개월로 예측을 하고,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수주, 어제와 오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수일, 오전 오후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48시간 내 임종이 임박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견을 해드리는데, 이게 또 정확하게 계단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내려가는 건 아니고, 유지되다가 계단식으로 악화되고 유지되다가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재영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한 예측을 포함해서 조금 범위를 넓게 해서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되 서두르거나 너무 조급하거나 또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교수님, 보호자분들은 임종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임종기의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임종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시는지요? 이제 임종기라고 하는 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액티브 다이닝 페이스거든요. 급격하게 악화돼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데, 사실은 저희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수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는 1주 내지 2주 내외인 경우를 이제 임종기로 하는 게 일단 유니버셜한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도 각 기간마다 좀 차이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문헌적으로는 수주 이내. 저는 개인적으로 1주에서 2주 내외인 경우를 임종기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기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증상의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임종기는 사실 어떤 질환이 계속 진행되면서 임종이 임박해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이제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암으로 인해서 장기 기능이 이제 저하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장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폐, 뭐 뇌, 그다음에 뭐 심장이나 간 또는 콩팥, 신장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장기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이제 여러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교수님, 임종기를 판단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호자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저희가 임종기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아마 그 이유 아닐까요? 우리가 호스피스 기관에서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연명의료를 이행하는 시기가 저희가 우리나라 연명의료 결정법에는 임종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임종기로 판단했을 때 그때부터서는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연명의료 있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압상승제, 투석, 항암치료 이런 것들 좀 중지하고 또 환자분들의 좀 더 편안한 치료에 집중하는 시기로 이행되는 시점에서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임종기를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소위 인생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를 한다고 하면 이제 마라톤 42km를 뛰고 이제 관중이 모여 있는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지쳐 있죠. 숨차죠. 반면에 그 벅찬 숨참이 괴로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임종기를 만드시는 환자들이 이제 가족을 포함한 의료진한테 응원을 받으면서 생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나타나는 여러 불편한 증상들을 편안하게 돌보드리고 가족들을 안심시키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임종기 판단되면 가족들한테 흔하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임종기는 우리 몸이 하늘 날아가는 준비를 하는 단계고 그러면서 저희 의료진과의 시간보다는 가족 간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특히나 저희도 임종기가 되면은 가족 면회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상주도 가능하고 해서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